자존감이 낮으면 자꾸 눈치를 봐요.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야? 혹시 나 때문에 기분 나쁜 거 아니야? 관계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보다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결국 의존적이거나 종속적인 관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유상호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대인관계에서 흔하게 보이는 몇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나친 자책과 비난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내 문제는 무엇인가 먼저 생각하는 그런 특성은 좋은 거죠. 하지만 문제는 지나칠 정도로 나 자신에게서만 문제를 참고 내 탓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다 내가 부족해서 그래.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의 모든 일은 내 탓, 남 탓, 환경 탓 이런 것들이 함께 작용하잖아요. 자존감의 시작은 난 나름대로 괜찮은 구석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부터인데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먼저 자기 탓으로 돌리죠. 자존감이 낮으면 다른 사람들의 사소한 비난에도 아주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하루 이틀 지나가면 그냥 지나갈 일인데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지나치게 눈치를 많이 본다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관계에서 거절당할까봐 항상 눈치를 봅니다.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피해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화 중에도 자꾸 상대의 표정을 살피고 분위기에 따라 내 말투나 의견을 쉽게 바꿉니다. 자신의 감정보다는 타인의 기분을 지나치게 먼저 고려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난 다 좋아. 나는 그냥 네가 하라는 대로 할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혼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어. 좀 도와줘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의존적인 관계를 쉽게 받아들이고 기대려는 태도를 자주 보입니다. 첫 번째로 자존감이 낮은 경우에 일방적이고 착취적 관계가 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상대방이 부당한 요구를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요구를 거절하면 관계가 잘못될까봐 참고 넘기는 경우죠. 회사에서 상사나 동료가 반복적으로 나에게 일을 떠맡기는 경우 웃으면서 몇 번 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일방적이고 착취적 관계로 이어지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는 억울함과 분노감도 느끼지만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안 되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늘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는 태도가 반복이 돼요. 이것은 착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낮은 자존감이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친구나 연인이 문자 메시지에 대한 답이 조금만 늦더라도 불안해집니다. 내가 혹시 뭘 잘못했나? 쉽게 이런 생각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상대방과의 관계가 나빠질까 봐 두려워서 그냥 억지로 참고 넘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 것인지는 빗전이 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만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한쪽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관계를 이어갑니다. 물론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양보나 일정한 수준의 희생이 뒤따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희생이 반복적이고 당연시되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힘든 상황이 있을 때마다 너밖에 없어 이번만 도와줘라고 말하면 한숨을 푹 쉬면서도 자신의 모든 상황을 무시하고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맨 처음 도와줄 때는 내가 상대방에게 필요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 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자존감이 잠깐 회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 자신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지만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이런 관계의 특징은 상대방은 항상 만족스럽겠지만 나는 점점 지쳐가는 관계가 됩니다.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보다는 관계를 유지하고 인정받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대인관계로 이어지는 경우를 상당히 자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내 자신의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다면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자신에게 관대하게 되는 법도 알아야 하죠.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는 일상생활에서 자존감을 지키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맺어가는데 도움이 될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로 나 또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전에 무시하는 사람에 대한 대처 방법을 다룬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나 존중, 너 존중. 반대도 마찬가지죠. 상대방도 중요하지만 나 또한 중요하다라는 균형 잡힌 생각이 있어야 건강한 관계로 이어집니다. 낮은 자존감 상태에서는 자꾸 내 자신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나 또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대한다면 일방적이고 의존적인 관계에서 빠져나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절할 수 있는 용기와 거절을 당했을 때 잘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자신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거절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위한 일이죠. 그런데 거절하는 것은 그 방법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즉각적인 거절이 힘들 경우에는 생각을 좀 해보겠다, 검토할 시간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죠. 또 한 가지 방법은 부드럽게 거절하거나 웃으면서 거절하는 겁니다. 어차피 상대방에게 못한다고 할 텐데 인상 쓰거나 짜증이나 화를 내면서 거절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이건 모두 연습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다 가정하고 거울을 보고 연습하세요. 또는 동영상을 찍으면서 내 자신의 얼굴이나 표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반복해서 연습을 하면 이런 거절이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상대방의 요구를 정당하게 거절할 때 드는 불편한 감정은 잠깐이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길게 이어지는 감정은 편안함이라는 겁니다. 내가 부당한 요구에 응해서 나를 괴롭히는 상황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 거절당하는 것은 더 힘든 일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절은 우리 삶에서 수시로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 그리고 그 상황을 내가 잘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내 자존감을 지키면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거절당할까봐, 상대가 나를 싫어할까봐 대화 중에도 자꾸 상대방의 표정을 살피고 무의식적으로 잘 보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낮은 자존감을 보상하기 위한 심리적인 방어 기제죠. 그런데 대인관계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상하게 틀어지게 됩니다. 원래 평상시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잘 보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어색하고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잘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원래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평상시에 반복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게 부족하고 잘 몰라. 나는 이런저런 부족한 구석이 있어 라고 말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 오히려 상대방을 대하기가 수월해지고 자존감을 지켜나가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 자존감을 잘 지키면서도 상대방과 관계를 잘 맺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존감을 잘 지키면서 관계를 잘 유지하는 방법은 나 또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는 생각과 거절할 수 있는 용기, 거절을 잘 수용할 수 있는 마음, 상대방을 대할 때 나 자신의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이 자존감과 대인관계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평안한 하루를 기원합니다. 닥터유의 마음쉼터 유상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